철수 씨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우리 손녀가 선생님 덕분에 안전하게 학교 다닌다고 감사하다더라고요. 정순옥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철수는 운전석에서 고개를 돌려 정중히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조심히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김철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죠. 침대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아내의 영정 앞에 물 한 잔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할게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철수의 몸은 여전히 건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집안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죠. 벽에 걸린 군복 사진이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 707특임대대 중령 김철수. 23년간의 군 생활은 그를 강인한 남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남겼습니다. 전역 후 아내와 함께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아내의 갑작스러운 암 투병과 죽음은 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죠. 간단히 아침을 해결한 후 김철수는 시내버스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동료 기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버스 점검을 시작했죠. 철수 형, 어제 우리 애가 형 버스 타고 갔는데 정말 친절하시더라고 그러던데요. 후배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죠. 모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승객분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경험들이 이제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었죠. 첫 운행에서 만난 정순옥 할머니는 김철수의 단골 승객이었습니다. 70세의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녔죠.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김철수가 백미러로 할머니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에요. 나이 들면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는 김철수의 따뜻한 배려가 큰 위로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김철수 역시 홀로 된 처지라 할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운행 중에 김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죠. 아빠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요즘 또 살 빠지신 것 같던데요. 28세인 딸 민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도 혼자 사는 아버지를 늘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민지야. 아빠 걱정 말고 너나 건강 챙겨라.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도 혼자 계시지 말고 좋은 분 만나세요.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민지의 말에 김철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민지야. 아빠가 알아서 할게. 사실 김철수는 아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없어도 혼자 외롭게 살지 마세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어요.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김철수는 동료 기사들과 함께 단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미숙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었죠. 58세인 한미숙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식당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집에서 혼자 드시니까 영양 생각해서 더 드세요. 한미숙이 김철수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신경 써주셔서요. 김철수가 고마워하자 한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뭐료, 이런 것도 못 해드리면 제가 언제 보답하겠어요. 동료 기사들이 둘의 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철수 형, 미숙 누나랑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한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죠. 무슨 소리예요? 그냥 좋은 분이니까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한미숙을 바라보는 김철수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한미숙 역시 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김철수를 챙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죠. 김철수의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 그리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씨가 한미숙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후 운행을 시작하면서 김철수는 다시 한번 아내의 영정을 떠올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허전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들, 동료들과의 소소한 농담들, 그리고 한미숙의 따뜻한 배려까지. 이 모든 것들이 김철수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수는 아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어요. 민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어요? 무덤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김철수의 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아직 살아있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야 할머니, 담배 연기 좀 마시면 어때? 요즘 노인들 너무 까탈스러워. 저녁 막차 시간, 술에 취한 젊은 남자가 정순옥 할머니 옆에 앉으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박태현이라는 32세 남자였죠. 그의 뒤에는 비슷한 또래의 동료 3명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들로 평소에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괴롭히는 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박태현은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죠. 할머니는 놀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님, 버스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신뢰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김철수가 백미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박태현이 비웃으며 대답했죠. 야 아저씨,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요금 다 냈는데. 왜 간섭해? 김철수는 침착하게 운전을 계속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께 피해가 되니까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현의 동료 중 하나가 끼어들었죠. 아니, 이 기사 아저씨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이 남자는 이정훈이라는 이름으로 박태현과 함께 이 지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여성 같은 약자들을 상대로 한범죄에 능숙했죠. 버스 안의 분위기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순옥 할머니는 더욱 작아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는 것을 김철수가 백미러로 확인했습니다. 박태현이 일어나서 김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아저씨, 우리가 뭐 큰 잘못이라도 했나? 그냥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시비 걸어? 김철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시비를 거는 게 아닙니다. 단지 모든 승객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말에 박태연이 더욱 화를 냈죠. 편안하게? 우리가 불편하게 했다고? 아저씨는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한가? 보네. 사실 박태연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반항하거나 제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거칠게 대했죠. 오늘도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빴는데 김철수의 제지가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 것이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재하려 했습니다. 젊은 양반들, 제가 다른 자리로 옮길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태연이 할머니를 향해 더욱 거칠게 말했죠.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김철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을성 있게 대응했죠. 손님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박태연의 동료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운전 못하겠으면 차 세우고 내려. 우리가 대신 몰아줄게. 이때 또 다른 동료인 윤성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형들, 이 아저씨 진짜 재미있네. 우리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우리한테 대들어? 윤성민은 특히 폭력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평소에도 사소한 일로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씩 중간 정류장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느끼고 피하는 것이었죠. 박태연이 이를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봐봐, 다들 내리잖아.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아저씨가 예민한 건가? 김철수는 깊은 숨을 쉬며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23년간의 군 생활로 다져진 인내심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눈앞에서 70세 할머니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군 시절 수많은 위험 상황을 겪으며 체득한 위기관리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죠. 손님들께서 원하시는 정류장이 어디신가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철수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박태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탈 거야. 아저씨나 제대로 운전해. 그리고 우리한테 간섭하지 말고. 정순옥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먼저 내릴게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김철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박태연이 이 대화를 듣고 비웃었죠. 야,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저씨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다만 예의는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네 번째 동료인 강민호가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 봐요? 강민호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과거에 여러 차례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를 드나든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백미러로 이들의 표정과 행동을 관찰하며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 훈련받은 대로 상대방의 공격 패턴과 약점을 파악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정순옥 할머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야, 기사 아저씨, 지난번에 우리한테 잘못한 거 기억나지? 사과 안 할 거야? 며칠 후 박태연이 다시 김철수의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명백히 김철수를 노리고 온 것이었죠. 박태연은 지난번 일로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버스 기사 한 명에게 제지당한 것이 동네에 소문이 나면서 조직 내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김철수를 굴복시켜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김철수가 백미러로 박태현을 확인하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손님들께 피해를 주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박태현이 동료들을 돌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죠. 봐봐, 이 늙은이가 또 우리한테 대드네. 우리가 만만해 보여? 동료 중 하나가 김철수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나이 먹고 고생하는 것도 불쌍한데 왜 우리 기분 나쁘게 해? 김철수는 어깨를 치는 손을 의식하면서도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위험하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운전 중입니다. 하지만 박태현은 멈출 생각이 없었죠. 아저씨, 우리가 지난번에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우리가 할머니한테 손댔어? 아니면 아저씨한테 욕했어? 정순옥 할머니가 다시 버스에 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젊은 양반들, 기사님이 뭘 잘못했다고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해주세요. 박태현이 할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 일에 왜 끼어들어? 할머니가 나서실 일이 아니에요. 김철수의 손이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무례한 말투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죠. 손님,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박태현이 비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래? 그럼 아저씨가 할머니 편들 거야? 우리보다 할머니가 더 중요해. 이때 새로 합류한 조직원이 더욱 도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야, 아저씨, 우리가 누군지 정말 모르시나 봐요? 우리는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조직이라고요. 이 남자는 최동석이라는 이름으로 박태현보다도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과거에 여러 차례 상해 사건을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죠. 김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모든 승객분들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께는 더 배려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박태현의 동료들이 웃으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형, 이 아저씨 완전 꼰대네. 할머니가 뭐 특별해? 우리도 요금 냈는데?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죠. 아저씨, 나이 차별 아니에요? 우리는 젊다고 함부로 대하고 할머니는 나이 많다고 특별 대우? 김철수는 이들의 논리에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박태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철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의? 그럼 우리한테는 예의 안 지켜도 돼? 아저씨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예의야? 김철수의 목소리에 조금씩 단호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른 승객분들을 배려해 달라는 겁니다. 박태현이 김철수의 어깨를 더 세게 밀었죠. 배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배려를 해야 돼? 우리가 뭐 범죄라도 저질렀어? 이때 최동석이 더욱 위협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우리 얘기 안 들리세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모르시나 봐요? 정순옥 할머니가 더욱 불안해하며 김철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실까요? 이 말에 김철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에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죠. 박태현이 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저씨를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예의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김철수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제하고 있었죠.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군 시절의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행동이 계속 격해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죠. 박태현이 더욱 가까이 다가와 김철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진짜로 화내기 전에 사과해요.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할머니도 다칠 수 있고요. 이 말에 김철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협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자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 좀 하자. 다른 승객들은 다 내려. 다음 날 박태현이 더 많은 동료들을 데려와 버스 뒷자리를 점거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나 되었죠. 그들은 승객들을 위협해서 중간 정류장에서 강제로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인물들은 더욱 위험한 전력을 가진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김대수라는 30대 초반의 남자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었고, 황성진은 특히 노약자를 상대로 한 공갈 사건의 전문가였습니다. 아저씨, 무서우니까 다른 버스 타세요. 우리가 기사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한 조직원이 중년 남성 승객에게 말했습니다. 승객은 무서워하며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죠. 정순옥 할머니만 혼자 앞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죠. 할머니도 내리세요. 오늘은 우리가 기사 아저씨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서요. 박태현이 할머니에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이 걱정돼서요.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할머니의 말에 박태현이 짜증을 냈죠. 에이 할머니,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큰일 낼 사람들 같아요? 김철수는 백미러로 할머니의 떨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니까 먼저 내리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철수 씨를 보면 우리 돌아가신 남편 같아서 더욱 그래요. 박태현이 김철수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며칠째 참고 있었는데 계속 우리를 무시하네. 오늘은 확실히 가르쳐 줄 거야.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손님들, 지금이라도 내리시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태현이 웃으며 대답했죠.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건방지네. 우리 5명한테 혼자서 뭘 어떻게 할 건데? 동료 중 하나가 주먹을 쥐며 협박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나 봐요? 이 동네에서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철수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할머니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태현이 정순옥 할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죠. 할머니는 우리가 건드리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타겟은 아저씨예요. 또 다른 조직원이 김철수의 등을 밀었습니다. 야, 아저씨, 우리 말 안 들을 거야?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김철수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23년간의 군 생활로 단련된 정신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눈앞에서 할머니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며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태현이 김철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사과해. 우리한테 무례하게 굴었으니까 사과하라고. 김철수가 박태현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죠. 손을 치워주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박태현은 오히려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위험? 뭐가 위험해? 아저씨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조직원 중 하나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 말로 안 통하면 몸으로 가르쳐 줘야죠. 이런 꼰대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요. 정순옥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기사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박태현이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죠. 할머니는 조용히 해요. 이건 우리랑 아저씨 사이 문제라고요. 김철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할머니께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말에 박태현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또 할머니 편들기야? 정말 끝까지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때 김대수가 더욱 위협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할머니도 다칠 수 있어요. 황성진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 상대로 일하는 전문가들이거든요. 할머니가 무사하길 바라면 아저씨가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이 말들을 들은 김철수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폭력보다는 평화적인 해결을 원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 707특임대대에서 23년간 복무한 전중령입니다. 김철수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과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죠. 박태영과 조직원들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도 놀란 눈으로 김철수를 바라보았죠. 지금까지 참았던 이유는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압감이 흘렀습니다. 707특임대대는 한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로 대테러 작전과 특수임무를 전담하는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김철수는 그 부대에서도 최고의 실력자 중 하나로 인정받았던 인물이었죠. 수많은 실전 경험과 극한 상황에서의 훈련을 통해 단련된 그의 능력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박태현이 당황하며 말했죠. 뭔 개소리야? 설마 진짜라고 생각해? 이 할아버지가 군대 나온 게 몇 년 전인데? 김철수가 제복을 정리하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역한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직원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형, 설마 진짜일까요? 707특임대대면 그 유명한? 김철수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을 괴롭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순옥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박태현이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장난하지 마요. 버스기사가 무슨 특전사 출신이야?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철수가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태현이 신분증을 빼앗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진짜네. 이거 진짜 군 신분증이네. 동료들도 하나둘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 그냥 내릴까요? 특전사 출신이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태현은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사 진짜라고 해도 이제 늙었잖아요. 63살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김철수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할머니를 지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철수 씨, 괜찮으세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철수가 할머니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제대로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태연이 마지막으로 허세를 부리며 말했죠. 좋아, 설사 특전사 출신이라고 해도 우리가 5명인데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 김철수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내리세요. 조직원 중 하나가 박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형, 진짜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냥 내려요. 하지만 박태연은 체면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죠.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야. 늙은이 하나 무서워서 김철수가 운전석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체격이 생각보다 건장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불량배들이 깨달았죠. 23년간 단련된 군인의 체격은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잠시 눈을 감고 계세요. 김철수가 정순옥 할머니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몸에서는 수십 년간 훈련된 전사의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대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과 제압술, 그리고 수많은 실전에서 체득한 경험들이 몸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죠. 상황이 3초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김철수의 움직임은 정광석화 같았죠. 첫 번째 조직원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김철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손목 관절을 정확히 비틀어 제압했죠. 아야,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3년간의 특전사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김철수였습니다. 두 번째 조직원은 김철수에게 달려들려다가 목 부위 혈점을 정확히 공격당했습니다.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김철수의 정밀한 타격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면서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절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은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다가 다리 관절 공격을 받았습니다. 으악, 다리를.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가 절뚝거리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김철수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죠. 네 번째 조직원은 명치에 정확한 타격을 받고 숨을 쉬지 못하며 앉아버렸습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였죠. 김철수의 모든 동작은 무술이 아닌 실전에서 단련된 기술이었습니다. 박태연만 남았습니다. 그는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폭행이야. 신고할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김철수가 차분히 박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고하시죠. 하지만 여기 CCTV는 어제부터 고장났고 증인은 할머니뿐입니다. 김철수의 침착한 말투에 박태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박태연이 더욱 떨며 말했죠.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방금 전까지 위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철수가 박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거운 손의 느낌에 박태연은 더욱 위축되었죠. 젊은 친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사세요.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가 두 손을 내리며 김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이렇게 보호받는 건 오랜만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죠. 할머니의 말에 김철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 놀라셨죠? 괜찮으시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연이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었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박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머니께 구하세요. 제가 아니라 할머니께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김철수의 말에 박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박태연이 정순옥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죠. 젊은 친구, 나이 든 사람들도 한때는 젊었어요.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철수가 쓰러진 조직원들을 하나씩 깨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고요. 조직원들은 하나같이 김철수를 무서워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김철수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박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앞으로 정말 제대로 살겠어요. 그의 다짐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가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할머니의 걱정에 김철수가 미소 지었죠. 김철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할머니. 오히려 할머니가 무서우셨을 텐데 죄송해요. 박태연과 조직원들이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박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죠. 아저씨,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버스 탈 때 조용히 탈게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연장자분들께는 더 예의를 지키세요. 불량배들이 모두 내린 후 버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김철수는 다시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재개했죠. 할머니, 이제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순옥 할머니가 아직도 놀란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특전사 출신이셨군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에요. 김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과거 일이에요. 이제는 그냥 평범한 버스 기사입니다. 서장님, 김철수 씨 관련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다음 날 박태연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지만 접수를 받은 형사가 이영호 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철수 중령님? 내군 시절 은사님이신데 그분이 뭘 잘못했다고? 이영호 서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죠. 형사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김중령님은 절대 먼저 손 대실 분이 아닌데요. 이영호는 68세로 김철수보다 5살 어렸지만 군 시절 김철수의 후배였습니다. 특전사에서 김철수의 리더십을 직접 경험했던 그였죠. 그분이 지금 버스 기사를 하신다고요? 이영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녁 후 소식이 끊겼는데 그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형사가 박태연의 진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장님, 이 사람들 말로는 폭행당했다고 하는데요. 이영호가 진술서를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정당방위네요. 노인분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을 제지한 거잖아요.
오히려 김중령님께 감사패를 드려야 할 일이에요. 사실 이영호는 김철수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군 시절 위험한 임무 중에 김철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장님, 그런데 이 조직원들이 상당히 유명한 동네 건달들이더군요. 평소에도 시민들을 괴롭히는 일로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욱 잘한 일이네요. 김중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신 거잖아요. 한편 한미숙의 식당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철수 씨, 어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괜찮으세요? 한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별일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 한 분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동료 기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철수 형, 불량배 5명을 혼자서 제압했다면서요? 정말이에요? 김철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장된 얘기예요.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한미숙의 눈에는 김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철수 씨. 할머니를 보호해 주시다니. 저도 그런 분과 함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김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죠. 모료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요.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알겠다, 민지야. 아빠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김철수가 딸을 안심시켰지만 민지는 계속 걱정했죠. 아빠,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 아빠를 믿어라.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영호 서장이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령님, 오랜만입니다. 이영호입니다. 김철수가 반가워하며 대답했죠. 영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이영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서장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김철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미안하다. 괜한 일에 내가 신경 쓰게 해서. 이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할 일이에요. 우리 지역 불량배들을 교육시켜 주셨잖아요. 김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이영호가 진심으로 말했죠. 중령님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게 바뀔 리 없죠. 사실 이영호는 그날 밤 박태현과 조직원들을 직접 만나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한 번이라도 김철수 기사님이나 다른 시민들을 괴롭히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알겠나? 박태현은 서장의 경고에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네, 서장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정순옥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꽃집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그 기사님께 꽃이라도 드리면 어떨까요? 손녀가 제안했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그분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그들은 작은 꽃다발을 준비해서 김철수의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철수 씨, 이걸 받아주세요. 정말 고마워서요. 할머니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김철수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죠. 할머니,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철수 씨. 할머니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호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김철수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미숙의 식당에서도 김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철수 씨,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특전사 출신이라니. 한미숙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과거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버스 기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미숙의 마음은 이미 김철수에게 깊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겸손한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죠. 철수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면 어떨까요? 한미숙이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김철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숙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요, 철수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한미숙이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그 유명한 김철수 기사님이에요? 한 달 후 정순옥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버스에 탔습니다. 그래, 우리 할머니를 지켜주신 분이야.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손녀가 김철수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철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정순옥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수 씨 덕분에 요즘 버스 타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불량배들도 다 사라졌고요. 실제로 박태영과 조직원들은 그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태현은 작은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기 시작했죠. 그날의 충격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김철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며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한미숙의 식당에서 김철수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 저 혼자 사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나이에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한미숙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김철수가 잠시 망설이며 말했죠. 미숙 씨,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미숙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철수 씨가 마음의 준비가 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며칠 후 딸 민지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한 사장님 정말 좋은 분 같던데요. 엄마도 아빠가 혼자 계시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지의 말에 김철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이제 정말 놓아줘도 될까?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물어보았죠. 아빠, 엄마는 분명히 아빠의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민지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김철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미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홀로 지내온 김철수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미숙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느끼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죠. 6개월 후 김철수와 한미숙이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순옥 할머니와 손녀, 이영호 서장과 동료 기사들이 모두 참석했죠. 중령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영호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고맙다, 영호야. 내 덕분에 편안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겠어. 김철수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순옥 할머니도 축하의 말을 건넸죠. 철수 씨, 정말 잘 됐어요. 이제 혼자 사시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한미숙이 김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 씨,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미숙 씨.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결혼식 후 김철수는 여전히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한미숙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철수 씨, 오늘 운행 끝나면 집에서 맛있는 저녁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미숙이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김철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박태연이 김철수의 버스에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기사님, 안녕하세요. 조용히 인사하며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철수가 백미러로 박태연을 확인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박태연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철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죠. 이제 제대로 사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박태연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김철수에게 당한 충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께 그날 일을 털어놓았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실망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는 한미숙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김철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버스 안에서는 여전히 승객들을 친절하게 모시고 집에서는 한미숙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정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김철수의 버스를 이용하며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김철수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철수 씨 덕분이에요. 정순옥 할머니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의 대답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